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 다 공개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의 예상치대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상단이 4.5입니다.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숫자죠. 미국이 근래 1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자,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5년 내 최고치까지 금리가 솟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역대급이고요. 역대 이렇게까지 금리가 빠르게 올라온 적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주목인데요. 일단은 절대 레벨 자체가 높다라는 거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절대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5가 높냐 낮냐 하지만 일단 근래 뭐 한 10년 이상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치 또한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문제는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고기 먹을 때 천천히 먹어서 그거를 뭐 한 15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몸에 약이 되죠. 하지만 그걸 1분 내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분명히 몸에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 또한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포커스가 금리 인상을 50bp 한 이후에 향후 전망치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 이제 이전만 하더라도 내년도 금리 목표치는 미국이 4.6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5니까 4.6을 유지한다라면 더 이상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룸 자체, 그러니까 여력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야라고 볼 수 있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은 내년도 금리 인상 목표치를 5.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약 0.6%포인트, 60bp 정도 올릴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평균 금리 개념이니까 일단은 뭐 최소한 25bp를 3번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아무리 비둘기파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 봄에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한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의 의견이었다라면 이게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완화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올해 워낙 세게 달려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추가적인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 2024년에 대한 금리 목표치도 제시를 했죠. 4.4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보게 된다라면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말쯤 가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현재는 열어뒀다라는 점을 나름대로 그나마 긍정 포인트라면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봤었던 소비 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다. 소비 지표 하나가 꺾였다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입이었죠. 물론 연준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만 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은 수많은 경제학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이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두루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연준이 실업률에 대한 목표치도 4.6으로 밝혔죠. 지금 현재 실업률이 3.7인데 실업률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된다면 실업률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립스 곡선을 이해하셔야죠. 자, 경기를 꺾어내린다라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물가는 잡되 실업률은 다소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업률 4.6%라는 절대 레벨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3%대 중반 정도 되면 경제에서 얘기하는 소위 완전 고용 시스템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레벨보다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문제시될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다소 풀어주고 결국 물가를 잡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결국 미국의 경기 둔화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결코 쉽지 않은 투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 소폭 하락하는 수준 정도 끝났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안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표 이후에 연준의 어떤 기자회견을 보느라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짧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이죠. 이러한 빅 이벤트 이후에 다음 날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지나면 좀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겠죠. 오늘도 이제 빠르게 보고서가 나오면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 이제 반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미국은 그 다음 날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오늘 밤에 뉴욕 증시도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냐.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에다가 자기의 이제 얘기를 던진 거죠. 근데 시장이 반응할 시간이 없었었고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게 오늘 밤 뉴욕 증시의 본 게임이다라고 본다라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발표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한 오후 2시 이후에 변동성이 좀 확대됐는데 이것으로는 온전히 간밤에 FOMC의 결과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조금 더 후폭풍이 남아있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정도 봤을 때는 변동성이 물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있었었던 것들이죠. 결국 50bp 했을 때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없다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변동성이 좀 출렁거렸죠. 하지만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6월달 이후부터, 아까 정확히는 5월이죠. 제가 왜 5월을 기억하냐면 5월 어린이날 우리가 이제 휴장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휴장하는 날 아침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강했네. 그리고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만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다음날 폭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게 내리 속에 남아 있었는데 계속 그 뒤로 이제 연준의 행보가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도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9월 달하고 12월 달에 점도표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내년도에 점이 찍힌 위치 자체가 좀 올라가 있다. 그리고 내후년도의 점은 상당히 좀 분포도가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다. 이 정도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좀 더 해석을 해주실까요? 일단 점도표가 좀 위로 찍혔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연준 위원들은 12명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7명의 FRB 의원들, 그러니까 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미국은 12개의 연방은행이 있는데, 연방은행 중에 5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투표권을 돌아가면서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투표권을 갖는 거죠. 회의는 연준위원 7명과 12명의 연방위원들이 같이 합니다만, 점도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12명이죠. 근데 그 12명 중에 대다수가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5명 중에 3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소위 가장 강한 매파라고 불렸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선거권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선거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연준의 분위기는 금리를 올리는 쪽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 3분의 2 이상이 점도표를 위로 찍었고, 내후년은 아직까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이 정도면 됐다. 아무리 내가 매파라 하더라도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2024년에는 이거 경기를 보면 좀 낮춰야 돼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여전히 좀 더 올려야 돼 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기보다는 2023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연준의 금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네요.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미 연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악재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금리와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0.5%로 봤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했죠. 그럼 미국이 성장 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애둘러서 성장은 한다라는 건데 0.5% 성장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뭐 기자도 적절한 질문을 했고 파월 의장도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할 말은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둘 다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된 오늘 증시가 일 텐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제 이제 6만 원대 위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의 바로미터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펀드멘탈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좀 경계합니다.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은 여전히 좀 취약한데 삼성전자가 5만 전자와 6만 전자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수급과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탈환하지 못한다라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2,400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쉽게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의 변동성, 이건 완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다면 대형주도 안 되고 그러면 개별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죠. 최근에 뭐 우리가 단적인 예로 본다라면 항생제, 그 전에 문화 콘텐츠, 그 전에는 한알령 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 전에는 뭐 네옴시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릅니다. 근데 그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죠? 여전히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고객예탁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죠. 조금 일단은 목요일 이벤트까지 좀 자제하자. 결국 화요일, 수요일 별로 장이 재미없었던 상황이고 일단은 오늘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증시가 그래도 조금 올라간다라고 보고 내일 뉴욕 증시가 강하다라면 이거는 이 뭔가 악재를 반영하고 위쪽으로 증시가 방향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장 우리가 강하고 내일 뉴욕장 강하다면 이거는 악재가 반영된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오늘 이제 뭐 큰 폭의 하락세를 하고 내일 이제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한다라면 이제 시장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는 노력들을 하시고 지금은 그 방향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 이건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나는 사야 돼. 올라갈 때 이거는 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금리가 이럴 텐데 어떻게 올라가 팔아야 돼. 이런 식의 역발상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응하는 자세 오늘장에 이렇게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FOMC 끝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득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독이 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 반응도 그랬고요. 조금 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 분위기에 순응하자. 이런 의견 내주셨네요.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함께했습니다.